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 아침에 거뜬하게 일어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인데 한낮에는 아직 여름입니다. 환절기, 감기 더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날씨는 어떤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높은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강원 산지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상당히 짧아지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한 동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 발효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이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23도에서 30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밤 시간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식중독 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집은 어젯밤까지도 남은전 데워서 먹었거든요. 배탈 나지 않도록 음식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서 아유 나도 저 정도는 아니지만 걱정이야. 특히 추석 연휴 지내면서 나 이 뱃살 이거 어떡할 거야. 막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하필이면 오늘 뱃살 얘기하는데 잡혀요. 잡혀요. 아니 요즘 그거 잘 조절해야 돼요. 그 말 있잖아요. 급진 급발하고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이게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 놓치면은 이게 내 살이 돼버린다고요. 시기 놓치지 마라. 그렇죠. 시기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중요한 시점에 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네. 뭡니까?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살을 빼주는 착한 지방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전국의 다이어터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착한 지방이 있으면 네. 착한 지방만 살려내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좋네. 아니 살 빼주는 착한 지방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 지방이라는 건 이 비만의 원인이거든요. 그렇죠.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착한 지방이라는 거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뭐 지방을 보통 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 씨 말처럼 지방을 나쁘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요. 우리 뇌를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 중에 최소 60%가 지방입니다. 아이고, 이 지방이라고요? 네. 아이고, 지방 아파. 여기 지방이 60%라고. 야, 세상에.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수분이 가장 많긴 하는데요. 네. 고형화된 성분 중에 가장 지방이 많은데 뭐 지방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뇌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지방의 종류로는 뭐 인지질, 필수 지방산, 콜레스테롤 등이 있죠. 근데 지방이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이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호르몬을 생성하기도 하고 지용성 비타민을 이동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세포벽을 만드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 1g이 9kcal의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열량. 에너지원을 내는 재료로도 사용되고 여러분들 내장을 이렇게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도 하죠. 지방이 이렇게 좋은 일도 하지만 네. 많이들 걱정하시듯이 너무 많으면 잉여량이 피와 지방으로 쌓여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요. 지방이 많으면 문제가 많아요. 성인병의 주범이 되잖아요. 그렇죠? 늘 지방은 많으면 안 좋다라고만 알고 계실 텐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지방도 있습니다. 믿음이 안 가는데요. 네. 사실 지방은 무조건
뺄수록 빼야죠.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대체 어떤 지방이길래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시는 거죠? 현대인에게는 지방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질환들이 많다라는 인식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방은 무조건 많으면 안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다 같은 지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걸 좀 준비해봤거든요. 아, 이게 지방입니까? 무기인데? 아, 무기입니까?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죠? 청포묵이고 이게 도토리묵이잖아요. 그래, 딱 봐도 일단은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얘기하신 청포묵은 흰색, 또 도토리묵은 갈색인데요. 보통 지방이다라고 하면 이런 흰색이나 아니면 노란색, 지방 인형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사실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방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백색 지방세포라고 오른쪽에는 굉장히 하얀색이나 노란색의 빈 공간처럼 보이는 세포들이 많죠. 네. 반면에 갈색 지방세포 같은 경우는 색깔이 굉장히 진한 갈색으로 다 나오거든요. 네. 아니, 색이 왜 다른 거예요? 저렇게 두 가지가 다른 이유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 때문이에요. 오. 보이는 대로 갈색의 지방세포는 갈색 지방세포, 백색의 지방세포는 백색 지방세포라고 읽는데요. 오른쪽 백색 지방은 대부분 지방 방울로만 차 있고 갈색의 미토콘드리아는 몇 개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백색으로 전반적으로 보이는데 네. 저측에 있는 갈색 지방세포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 같은 곳이에요. 네네. 이런 소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색을 따서 갈색으로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방 같은 영양분들을 연료로 에너지를 생성해서 열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출되는 열들이 많을수록 지방의 연소가 더 많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영양소와 산소가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을 하고요. 네. 여기에서 이 영양분과 산소를 잘 태워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지방을 사용하고 지방이 연소되는 양이 많아지니까 우리 몸에도 더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공장이 많아야 되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지방은 쉽게 말해서 갈색 지방인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렇죠. 이제 뭐 다들 이제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제 백색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기 때문에 살을 찌우는 역할을 하는 지방이고 갈색 지방은 에너지, 칼로리를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색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열을 내면서 체온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갈색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이제 포도당인데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조절해서 이 갈색 지방이 많으면 당뇨병을 발병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로 저는 배나 허벅지 쪽에 지방이 좀 많다고 느끼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방 많다고 아, 느낀다고. 그래요? 쓰는 지방이 많아요. 방금 이제 A&M 씨가 이제 말씀하신 이제 배나 허벅지는 백색 지방이 많고요. 아, 그래요? 갈색 지방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부위에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어깨, 어깨? 어깨? 목. 그렇죠. 쇄골 부위, 앞쪽에 흉골 부위에 있고요. 아, 그래요? 또 등 쪽에도 위쪽 척추 양쪽으로 이렇게 갈색 지방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비교적 저 지방이 없는 부위라고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상체에 있네요. 네, 성인에게도 이렇게 소량만 이제 존재하는데요. 노인이 될수록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제 거의 없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예. 아, 그래요? 근데 신생아들은 갈색 지방이 이제 체중이 한 5% 정도로 많은데요. 네. 이유는 갈색 지방이 체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신생아들은 갈색 지방을 이용해서 체온을 보호하는데 성인이 될수록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네. 갈색 지방이 점점 퇴화하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신생아들은 갈색 지방이 있고 성인이 될수록 그게 퇴화되고 없어진다면 저는 아예 없겠네요. 아니, 그러면은 뭐, 어차피 있지도 않은 갈색 지방 갖고 그걸 뭐라고 뭐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희망 고문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뭐 실망스러워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뭐든지 인생에도 반전이 있듯이 네. 오늘도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요? 보통 이제 과거에는요, 생후 8주가 지나면 신생아들의 갈색 지방이 퇴화되면서 모두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성인에게도 갈색 지방이 소량 남아있고, 상황에 따라서, 네. 환경에 따라서 이 갈색 지방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채널을 고정하시면 여러분들 갈색 지방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아, 그러면 늘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색 지방이 있긴 있고 성인도 네. 점점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그걸 늘릴 수 있다. 네. 그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시면 되겠네. 그렇죠.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죽어 있는 갈색 지방을 깨워서 늘리면 되고요. 네. 또 이 갈색 지방이 늘어나면 살을 찌우는 백색 지방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살이 빠지게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럼 백색 지방을 줄이면서 갈색 지방을 늘리는 오늘 그야말로 비법을 알 수 있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먼저 우리 몸에 백색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네. 그거
파악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방금 예인 MC가 허벅지, 뭐 복부 이런 데 살이 많다고 뱃살, 했잖아요. 뱃살. 이런 부분이 바로 백색 지방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뭐 팔뚝이나 배, 복부, 허벅지에 제일 많이 모여 있고요. 네. 사실 우리 몸 전체에 넓게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지방이 백색 지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알아보기도 쉽고 또 많이 고민하는 부위가 뱃살이라서요. 그렇죠. 뱃살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저 좀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 뱃살 얘기를 하면 피하 지방이 있고 내장 지방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다 백색 지방이기 때문에 오늘은 피하 지방 양도 확인을 해보고 또 내장 지방 양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에 나와가지고 나가요? 직접 네네. 측정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예인 MC는 알아서 안 나가시네. 아니 잘 것도 없을 거 같아요. 말랐는데. 아 뭐. 제가 문제예요. 지금 일단, 제가 네. 잡혀 요즘에. 저는 이제 손잡이가 있어요. 배둘레 햄이야. 그렇죠. 지금 두 분 얘기하신 거에서도 딱 자세 보면 아는데요. 재용임 씨는 이렇게 잡으시고요. 네. 경식 씨는 이렇게 옆으로 두툼하게 잡으시잖아요. 나보다 운동 많이 하셔. 잡히는 정도가 다르죠. 그죠, 이렇게 그죠. 우리가 손으로 잡는 지방은 피하 지방이에요. 손으로 그래요? 잡힌다라고 하면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에, 그러니까 근육 바깥으로 둘레에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뱃살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있어요. 야, 이거 빨래 집게도 아니고 이거. 네, 요걸로 직접 뱃살을 잡아서 어느 정도 두께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가로로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잡혀요. 그래서 세로로 잡을 거예요. 세로가 잡혀요. 이렇게 꼬집듯이 잡고요. 어우, 이 많이 잡히는데. 네, 이렇게 쭉 보면 경식 씨 날씬한데. 네, 여기 보세요. 나오잖아, 1.5 이게. 정도 나오죠. 네. 보통은 이 정도가 정상이에요. 아, 이게요? 네, 2에서 3cm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경도 비만을 의심할 수 있고요. 4cm 이상으로 좀 두껍게 잡히는 분들은 고도 비만을 의심할 수 아니, 있는 이게 정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재용 MC도 똑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세로로 잡은 다음에 프레스하면 없어. 두 분 다 굉장히 적으신 편이에요. 보면 한 1.4 정도 굉장히 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상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야, 내가 송편 두 알만 덜 먹었어도 일 나올 수 있는데. 피하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바깥으로 잡히고 드러나는 몸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외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그렇게 이제 내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아까 경식 씨 배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저 아래- 내가 이렇게 적게 잡힐 리가 없는데 생각이 든다면 그렇죠. 내장 지방 때문이겠죠. 내장 지방. 내장 지방은 어떻게 측정해요? 내장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근육 속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바깥에서 보고 측정하기는 어려워요. 네. 일반적으로는 복부 둘레를 재서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내장 지방 찍겠다고 CT 찍으시는 분들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CT실 들어가기 전에 딱 눕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아, 수가 그래요? 있어요. 내장을 내버릴 수도 없는데. 옆으로 흐르지 않고 임산부처럼 빵빵하게 배가 올라와 있거든요. 누웠는데도. 그렇죠. 누웠는데 배가 옆으로 많이 흐른다 하시는 분들은 피하 지방형인데요. 누웠는데도 내가 임산부처럼 배가 동그랗게 위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내장 지방 비만이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있어요. 배둘레 햄이라고. 그리고 요렇게 누워도 요렇게 올라와. 올라와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내장 내장 지방, 예, 근육 안쪽에 복강 내에 지방이 많다는 건데 누워보실까요? 여기 머리. 네, 머리 그렇게 해보시고. 사실 오늘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드리진 않고 옷 입은 상태로 볼게요. 경식 씨 그렇게 심하신 편은 아니에요. 들어갔네. 누웠을 때 보면은 일단은 앉았을 이렇게 아까 서 있었을 때보다 옆쪽 둘레도 좀 줄어들었고요. 사실 많이 보는 게 옆구리예요. 옆구리 많잖아요. 옆구리 쪽으로 살이 많이 흘렀을 때 피하 지방이 좀 많으신 편이고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옆쪽으로도 크게 변화가 없고 위로 동그랗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사실 피하 지방만 좀 있는 거지 내장 지방이 과하다고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배 둘레를 전체적으로 네네네. 재신다고 해도 허리 둘레가 비만으로 나오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원래 날씬한 사람들은 여기 쏙 들어가던데. 이러잖아. 보통은 근데 이 정도 이렇게 평평하기만 해도 괜찮은 정도 수준이고 내장 지방 비만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임산부처럼 좀 아, 올라와. 더 올라온다. 위로 돌아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쳐다물. 예. 아, 근데 오늘 두 분 다 이렇게 비만이 없으셔가지고 아니, 보기 이 더 재용님은 날씬하시네요. 검도를 하세요. 검도를. 지금 딱 봐도 운동 아까 하시잖아. 이거 봐. 경식 쏙 씨보다 들어가잖아. 더 여기가 딱 나보다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내장 지방 비만은 거의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저 옆구리 살이 잡혀요. 옆으로도 이 정도면 흐르는 살이 없어요. 그렇지. 피하 지방도 없고 굉장히 적당한 이제 어느 정도의 지방을 원래 갖고 있는 거니까요. 적당한 정도의 뱃살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관리 잘하셨어요. 아, 우리 스튜디오 요 조명이 이렇게 생겼구나.
관리 이 정도면, 잘하셨어. 제가 아유, 이런 것도 참. 없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둘 다.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그 다음에는 뭐 저 이거 치울까요? 치워주시기로 했는데 한번 들어가서 마저 네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 네. 백색 지방이나 뭐 갈색 지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뭐 피하 지방, 내장 지방 이걸 구별한다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의 건강 효과가 있는지 때문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같은 양이 있다라고 해도 갈색 지방의 50g은 하루에 최고 300kcal 정도를 연소해서 태워내서 에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백색 지방은 같은 양의 에너지가 저장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백색 지방이 많을 경우에는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비만의 원흉인 백색 지방을 줄이고 갈색 지방을 그만큼 많이 만들고 활성화를 시켜야 비만에서 탈출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당연히 그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실 거죠? 그래야죠. 네. 그래서 오늘 또 바로 방법 알려드리면 재미없으니까 힌트를 좀 준비했거든요. 아, 문제 냈어요? 문제. 그래야죠. 예, 갈색 틀리면 지방을 알려줘. 늘릴 수 있는 방법. 자, 네. 힌트 한번 준비한 거 보시죠. 아, 갈색 지방 늘리는 방법. 특별하시네요. 이게 뭐죠? 저렇게 뭐 돛 닦는 거. 아니. 뭐 눈을 추운 곳에 맞춰서 가라. 해야 돼요? 추운 곳에 가라. 아, 추워. 아. 근데 황장군은 안 추워 보여. 저 동면 상태인데 뭐. 아. 힌트를 너무 친절하게 준비했나요? 어. 추운 곳에 가야 된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약간 저기 온도를 낮춰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 무슨 남극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완전히 경식 씨가 정확하게 정답이요. 그래요? 진짜요? 맞췄어요. 추위를 견디는 게 아, 방법입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래요? 알려드릴 게 없는데요. 어. 사실 추위를 견뎌라. 우리가 추운 곳에 가 있고 몸이 추운 환경에 있어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갈색 지방은 아까 열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색 지방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을 내기 위해 굉장히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온이나 따뜻한 곳보다는 추운 곳에서 추위를 견뎠을 때 갈색 지방을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뭐 사우나인데 얼음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좀 괜찮아지는 건가요? 그럼 더 좋은 그런 건가요? 것도 방법일 수 방법이고. 있고요.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네. 추운 곳에 있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몸이 움츠려들고 있으면- 달달달달 떨리죠. 옷을 그쵸. 더 입죠. 네. 달달달달 떨리잖아요. 아, 달달달달. 근데 진짜 추울 때는 몸이 막 사지가 떨리거든요. 네. 이게 바로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내기 위한 거예요. 아. 열을 내기 위해 내 몸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건데 갈색 지방도 이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죠. 추운 상태에 있으면 운동한 것과 비슷한 효과로 열을 내기 위해서 갈색 지방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이때 갈색 지방이 지방을 원료로 태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색 지방을 줄이고 갈색 지방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 얼마나 추운 곳에 가야 갈색 지방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남극 이런 데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온도에 따라서 갈색 지방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지 그 정도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실제로 19도 정도의 좀 서늘한 실내 온도에서는 갈색 지방의 에너지 소비와 칼로리 연소가 30-40% 정도 더 증가가 된 반면에 27도의 좀 더운 환경에서는 표준 이하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만 봐도 추위가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고 또 백색 지방이 마치 갈색 지방인 것처럼 작용하도록 만든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핀란드 북부의 그 추운 지방에 야외 근로자와 실내 근로자의 갈색 지방 함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추운 환경에 있는 야외 근로자가 갈색 지방의 함유량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냉동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갈색 지방이 많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추우면 온몸을 정말 꽁꽁 싸매기 바빴거든요. 이제는 살짝 좀 춥게 입는 방법이 더 좋겠네요. 집안 실내 온도도 그렇겠네요. 네네. 지방을 위해서는 조금 춥게 있는 환경이 더 좋아서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크라이오 세라피라고 일명 설리씨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지금 유행을 있어요. 하고 네네. 그러니까 좀 냉동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3분 정도 굉장히 극저온 상태로 짧은 시간 노출을 시키면 피부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걸 정상적인 체온으로 돌리기 위해서 갈색 지방이 활성화가 되고 백색 지방을 태우게 되는 거죠. 이때 최대 800에서 1000kcal 정도 굉장히 많은 양이 소모가 된다고 해요. 오, 저거죠? 에? 근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지금 예, 영하 이 영하, 122도예요. 네, 굉장히 극저온 상태에 짧은 시간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저걸 견딜 수 있어요? 아니 견디는 것도 견디는 거겠지만 저기 비쌀 것 같아. 그리고 저기 매번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네. 일상에서 저런 걸 체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 사실 비용도 문제고 네. 찾아가는 스케줄 짜는 것도 좀 어려워서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게 뭐예요? 경식 씨 한번 입어보겠어요? 아, 이거예요? 얼음조끼예요. 굉장히 차갑게 속에 아이스팩을 넣을 수 아이스팩이 있는 있네. 네, 주머니가 들어있는 얼음조끼. 그거 여름에 야외에서 여름에 일하시는 좋겠다, 분들은 이거. 이거 필수예요. 맞아요. 그래. 그렇게도 도움이 되는데 네. 사실 열사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네네네.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2015년도에 나사의 한 과학자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얼음조끼를 발명을 했고요. 네. 어우, 시원하네. 그렇죠. 시원해지니까 몸이 차갑게 되면 역시 갈색 지방이 체온 유지를 위해 칼로리를 소모를 하게 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에 얼음팩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고 이 조끼를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500kcal를 추가적으로 더 소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한 결과 이 얼음조끼를 3주 동안 입고 생활을 했더니 네. 무려 8kg의 감량을 효과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나 이거 오늘 입고 가야 되겠는데, 이거? 아, 운동하기 싫었는데 야. 이것만 입어도 일주일 사이에 이거 그렇게 빠지면은. 그렇죠. 오, 좋습니다, 이거. 좀 가져갑니다, 오늘은. 제작진들께 잘 말씀해 주세요. 사실 얼음조끼 입는 것도 귀찮다. 이것도 네. 언제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방법이 있어요. 실내 온도를 좀 서늘하게 하면 되거든요. 아까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 때도 실내 온도가 많이 극저온으로 낮았던 게 아니에요. 17도 정도였잖아요. 네. 네네. 약간 서늘하게 실내 온도를 15도에서 17도 정도로 유지를 하신다고 하면 내 몸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갈색 지방을 점점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5도 이하. 그런데 뭐 이제 아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약간 이제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이제 뭡니까? 크라이오세라피나 얼음조끼처럼 갈색 지방을 이런 방법으로 이제 늘리는 방법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갑작스럽게 그렇죠. 하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차가운 온도에 노출이 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칫 심장마비나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극저온에 노출이 돼서 이제 갈색 지방을 늘리고자 하면 심혈관 질환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이어트 비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서히 하면 어때? 서서히. 네, 서서히 한번 해보시면 괜찮은데 어쨌든 혈관 질환이 있으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는 주의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니고 연세로 가시는 분들은 이거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갈색 지방 늘리는 다른 방법. 자, 이번에는 또 힌트 있습니까? 네, 힌트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번엔 어떤 힌트일까요? 갈색 지방 늘리는 방법 또 힌트가 나갑니다. 뭐죠? 어두워야 되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음악이 심상치 않은데요. 깜짝이야. 야, 이게 정말 이게 아침부터 이게 심장 떨어지기 무슨 이거 뭐예요? 뭐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야, 뭐야? 공포 체험해서 공포 체험. 위축이 되거나 놀래게 해서 좀 살이 빠진다는 네, 얘기인가? 갈색 지방을 늘리는 두 번째 방법 공포 영화를 봐라입니다. 아, 요건 딸꾹질 멈출 때 쓰는 건데. 그렇죠.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포 영화를 보면 으슬으슬 이렇게 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네. 한기도 들잖아요. 추워져요. 그리고 또 식은땀 나죠. 방금처럼 이렇게 언제 귀신이 나오지? 이렇게 항상 긴장이 되는데 적절한 스트레스와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갈색 지방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아, 별 방법이 다 있네. 그래서 이제 공포와 긴장감은 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갈색 지방을 늘리면서 또 이제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하게 돼요. 그러면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고 신진대사는 활발해지면서 갈색 지방이 늘어나고 또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주 심한 무서운 공포 영화 한 편을 보면 네. 한 편을 보고 나면 약 119kcal. 꽤 많이 나가네요. 쌀밥 한 공기의 2분의 1보다 좀 많은 양의 칼로리가 소모되니까 뭐 적당한 공포 영화를 즐기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처가들 있죠. 경처가가 뭐예요? 그 아내들 보면 놀래는 남편. 경기 일으킨다고? 그 살찐 사람이 없어. 아, 그러네. 살찐 사람. 여보! 아, 깜짝이야. 그리고 못된 부장이나 못된 사장 있으면 또. 늘 공포잖아. 깜짝 놀라요. 그렇죠.
그럼 살 안 찌네. 갈색 지방이 많네. 아무튼 간에 이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 그러니까 얼음 조끼에다가 편안하게 앉아서 공포 영화 한 편 이렇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된다니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아니, 같습니다. 다이어트 그렇죠. 갈색 지방이 네. 는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공포 영화를 한 편도 못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아깝네. 네, 갈색 지방을 살리면서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눌러주고, 때려주고, 예? 당겨주면 됩니다. 반죽하나요? 누르고 때리고 당겨요. 네네, 몸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이른바 이제 갈색 지방을 살리는 활성 지압법. 지압법.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색 지방은 우리 목이나 어깨, 쇄골 부위, 흉골, 또 등 쪽, 위쪽, 척추 주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위를 지압을 하고 이렇게 간단한 자극을 주게 되면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갈색 지방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많다고 했는데요.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산소입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 부위를 자극을 주게 되면 갈색 지방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좋다. 한번 한번 해볼까요? 보여주세요. 네네. 아, 그럴까요? 네, 경식 씨랑 제가 한번 그러죠. 해보겠습니다. 지압법. 지압법. 갈색 지방을 늘리고 백색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지압법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니까 우리 TV 보고 계신 분들도 다 집에서 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럼요. 일단 이제 갈색 지방이 이제 많은 이제 네 곳을 해볼 텐데요. 네네. 첫 번째 목입니다. 목. 갈색 지방 많은 부위가 이 부위거든요. 오. 이 부위. 그래서 이 부위랑 또 목이랑 어깨가 만나는 이 부위, 이 부위에 갈색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이렇게. 우리 피곤할 때 이렇게 하잖아. 많이 하죠.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만져주고 또 이렇게 꺾이는 부위를 앞쪽에서 그렇죠. 이 어깨가 아니라 네. 이 만나는 부위. 아, 만나는 부위. 어깨와 목이 만나는 그렇죠. 이 부위입니다. 부위에 갈색 지방이 이거 많습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늘 하던 거거든. 그리고 간단하게 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우, 쳐주면 됩니다. 시원해. 아,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쇄골 부위입니다. 쇄골 중에서도 안쪽 2분의 1 부위, 위, 아래 갈색 지방이 소량 존재합니다. 그래서 쇄골 위쪽을 이렇게 눌러주고 아래쪽도 눌러주고 반대쪽도 위쪽을 이렇게 안쪽으로 2분의 1 부위, 네. 위아래를 눌러주고 우리가 날씬한 사람 보고 쇄골에 물 고인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손가락이 아파서 못하겠다 그러면 쳐주면 됩니다. 쇄골 안쪽 2분의 1 부위. 자,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네. 아, 그리고 또 시원하네. 갈색 지방이 많은 부위는 흉골 부위인데요. 흉골. 과 갈비뼈가 만나는 이 여기. 부위에 소량의 갈색 지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톡톡톡 위아래로 쳐주는 거죠. 이것도 나는 손톱이 길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쓰다듬 쓸어줘요. 네. 마찰을 일으켜서 활성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원하네. 자, 그다음 이제 등입니다. 등은 경식 씨가 이쪽으로 보고 등부의 갈색 지방이 많은 부위는 이 척추 위쪽에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 갈색 지방이 소량 존재하는데 여기는 또 승모근이 있는 부위죠. 그래서 이제 이 부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손을 이렇게 해서 날개 쭉지를 붙인다는 생각으로. 네. 날개 쭉지를 붙인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승모근이 움츠러들겠죠. 그래서 유지를 좀 하고. 자, 이게 좀 이제 힘들다. 그러면 손을 뒤로 해서 깍지를 낀 다음에 쭉 올려주면서 날개 쭉지를 붙인다는 생각으로 멈추세요. 네. 내리시고. 이렇게 되면 갈색 지방에 있는 위쪽 척추 양방이 근육이 수축되면서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우, 좋은데요. 간단하면서도 시원하네. 따라하니까 좋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시로 이제 이 부위 해당 부위를 자극을 해 주시게 되면 갈색 지방이 깨어 있는 갈색 지방을 살리면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추석에 이렇게 전 먹고 살찐 거. 후회된다라고 하실 때 요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극을 주시면 갈색 지방을 깨워서 비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겠습니다. 한 선생님은 너무 자극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요런 부위는 네.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쵸. 목 어깨 주물렀을 때 네.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어요. 네. 요것과 더불어서 또 네. 몸도 좀 움직여주고 이러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시원하고 너무 좋은데 또 다른 운동법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갈색 지방 활성화시키는 방법 오늘 모조리 다 갖고 가네요. 올 것이 왔죠. 그냥 네. 너무 쉽게 앉아서 하셨죠. 네네. 사실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고 백색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네. 네,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역시 운동이 빠질 수가 없네요. 운동을 해야지만 이게 정말 건강한 거죠. 우리가 추운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내지는 공포 영화를 볼 때 뭐 이럴 때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는 이유가 열을 발산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운동할 때도 열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육세포에서 열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이때 근육에서 이리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요. 갈색 지방을 단순히 활성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백색 지방이나 중간에 있는 베이지색 지방을 갈색 지방처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내주거든요. 근데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짧은 시간 고강도로 운동하는 것보다는 낮은 강도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긴 시간 하는 게 더 효과가 좋거든요. 한 몇 분 정도 하면 좋죠? 그래서 보통은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40분 이상 40분. 지속하시면 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의 효과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 갈색 지방 늘려준다니까 이거 오늘 좀 몸이 근질근질하네요. 시동 걸렸어요. 바로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민혜영 원장의 홈 트레이닝 민트 출발합니다. 네, 민트. 네, 오늘은 갈색 지방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4가지 동작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동작을 할 때는 집에 있는 수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갈색 지방이 주로 견갑골 있는 쪽이나 쇄골 있는 곳에 모여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자극하기 위해서 수건 양끝을 잡으시고요. 잡고 만세 하신 다음에 만세. 아까 한동환 선생님 지압법이랑 비슷한데 뒤쪽으로 쭉 당길게요. 이때 그냥 손만 내리시는 게 아니고 견갑골 사이를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수건을 붙여주는군요. 그렇죠. 요 견갑골 사이사이를 붙여준다. 그래서 옆으로 봤을 때도 자, 요렇게 동작으로. 그렇죠. 요 사이로 스트레칭을 이렇게 한 4회 정도 해주실 건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가슴 근육이 쭉 펴지면서 말린 어깨도 펴지고 굉장히 시원하죠. 아, 시원해요. 그러면서 갈색 지방이 많은 쇄골 쪽이나 견갑골도 활성화가 되니까 이걸로 운동 시작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스트레칭이 좀 됐다 하면 손 앞으로 내밀게요. 네. 스쿼트 자세로 들어갈 건데요. 네.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은 정도로 벌리시고요. 네. 손을 앞쪽으로 이렇게 수건을 같이 대는 게 균형을 잡기 쉬우세요. 네. 스쿼트 운동 같은 경우는 무릎 끝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뒤쪽으로 당겨서 앉는 게 포인트인데 앉으실 때 보통 내가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중심 잡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너무 엉덩이 많이 내리지는 마시고요. 중심 잡으면서 가능한 선까지 쭉 내립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와 엉덩이가 같이 자극이 되겠죠. 또 일어날 때, 자, 했다가 일어날 때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엉덩이 조이면서 일어날게요. 괄약근도 조여야 되는 거예요? 관략근까지 같이 쭉 조이시면 아무래도 케겔 운동도 같이 되겠죠. 이런 동작들 4번 정도 반복을 할 거고요. 동작하실 때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또 허리를 너무 꼿꼿이 세우시는 건 힘들어요. 약간 앞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2가지 동작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매트 위에서 엎드려서 하는 동작을 할 거예요. 조금 운동이 전신 운동이 되기 위한 운동을 준비를 했는데요. 매트에서 이렇게 엎드려 뻗쳐 자세 있죠. 네. 이 자세를 해주는데 엉덩이가 너무 위로 솟거나 내지는 너무 내려가지 않도록 평행을 잘 맞춰주시고요. 마운틴 클라이머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하나씩 발을 무릎을 앞쪽으로 쭉 이렇게 당겨주시는데요. 저거 힘들던데. 네, 너무 빠르게 하시면 되게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약간 천천히 속도를 맞춰가면서 해주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때 자세 포인트는 척추가 너무 내려가거나 너무 올라가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코어 힘을 잡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복근 운동도 되더라고요. 네, 이게 보통은 이제 복근 운동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전신 운동이고요. 네. 또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작이거든요. 자, 이 운동 됐으면 이제 좀 쉬는 단계로 내려가서 플랭크 힘들어. 자세로 할게요. 자, 가만히 버티시기만 하면 되는 동작인데 전신 근육을 다 쓸 수 있는 동작이에요. 저도 만만치 플랭크 않아요. 자세고요. 예. 자, 이쪽에 팔꿈치 90도로 직각된 상태를 유지하신 다음에 역시 힙의 위치가 중요해요. 너무 위로 떠 있거나 너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힘이 제대로 안 받아지거든요. 이거 의외로 힘들어요, 이 자세가. 이거 힘들어요. 이 자세로 한 10초 정도 버티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는 전신에 있는 근육을 모두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골고루 할 수 있고 갈색 지방을 자극하는 건 물론이고요. 백색 지방을 태우는 데도 좀 효과가 좋습니다. 역시 수건을 물고 해요, 힘들면. 우리 연속 동작 가능할까요? 아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잘하세요.
그러면 준비됐으면 연속 동작으로 한번 음악과 함께 가볼게요. 한 번 합니까? 2번 해야죠. 네. 준비되셨으면 손 들고 준비 시작할게요. 셋. 네. 네. 커트할게요. 둘. 셋. 한 번 더 할까요? 네. 자, 위로 다시 스트레칭. 하나. 둘. 셋. 갈색 지방은 넷까지 가고. 활성화되고. 자, 백색 지방. 노노노노. 셋. 네, 자, 마운틴 클라이머 갈게요. 준비되셨어요? 네. 할게요. 둘. 셋. 네. 이렇게 빨리 하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뺄 때가 잘할게요. 우리 10초만 버틸게요. 네. 1, 하나, 2, 셋, 넷, 다섯, 여섯. 엉덩이 더 올려줘야죠. 이제 백색 지방. 아홉, 열. 자, 어떠세요? 백색지방 다 타겠네요. 좋습니다. 와, 오늘 제대로 운동되네요.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러게요. 자, 이제 운동을 하셨으니까 네. 운동하시는 사이에 한동화 선생님이 또 차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렇죠. 네. 다이어트에는 워낙 한방차들 유명한 것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이제 방금 이제 민혜연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민트로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켰으면 네. 저는 백색 지방을 태우는 환기 칙차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편안히 앉아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백색 환기 지방. 칙차요. 네네. 환기는 대표적으로 기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으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데요.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도 촉진하고 이뇨작용이 있어서 부종을 빼는 효과도 있죠. 또 이제 특히 기운이 없으면서 살이 잘 찌는 체질에게 좋은데요. 인삼과 효능이 비슷하지만 인삼만큼 이제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환기를 이제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기도 이제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제 열이 많으신 분들이 뒷목이 뻐근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때 기운이 서늘한 칡을 함께 활용하시면 부작용이 없어집니다. 칡은 이제 칼로리가 낮고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특히 뒷목이 뻐근한 근육 뭉침에 효과가 있는데요. 또 이렇게 칡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아서 갱년기 때 나타나는 비만을 해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게 환기와 칡이 공통적으로 콩과입니다. 그래서 궁합도 굉장히 잘 맞고요. 함께 사용하게 되면 백색 지방을 태우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내는데 아주 효과가 좋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죠. 네. 네, 환기 100g과 칡 50g을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육수 포에 넣어서 물 2리터에 넣고 1시간 정도 약한 불로 졸이면 됩니다. 그럼 절반 정도 졸여지는데요. 물량이 부족하면 첨가하면 되고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양을 며칠 동안 해서 이제 하루에 두세 차례 정도 꾸준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까지 마셨어요. 네. 이번에는 이보은 요리 연구가가 우리에게 맛난 음식을 선사해 줄 겁니다. 만나겠습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자,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가 백색 지방은 줄이면서 태우면서 갈색 지방을 늘리는 건데 먹으면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사실은 아유 좀 굶자 한 끼 정도 한번 네. 굶어보자 그러잖아요. 네. 굶어서 살 절대로 안 빠집니다. 안 빠지죠? 산 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갈색 지방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면 살이 좀 빠진다 그랬잖아요. 예, 중요하죠. 그래서 굶지 않고 아주 맛있게 건강하게 먹으면서도 백색 지방은 태워버리고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좋은 식재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제가 오늘 아주 맛있는 반찬 몇 가지를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살 뺀다고 굶으면 몸이 춥나요? 맞아요. 폭신하게 돼. 맞아요. 폭식하게 되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굽는 거 아무 소용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갈색 지방이 풍부하게 갈색 지방을 풍부하게 활성화시키는 이 식재료 가지고 아주 맛있는 반찬으로 건강하게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요리는요, 바로 뭡니까? 녹찬물로 삶은 우둔살 고추조림이에요. 녹찬물로 삶은 우둔살 고추조림. 네. 왜냐하면 지금 김수환무 그거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식재료가요, 바로 녹차. 그다음에 지방 없는 소고기 우둔살. 장조림에도 또는- 많이 쓰죠. 네, 그렇죠. 홍두깨살. 그다음에 고추.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최적화된 갈색 지방 활성화시키는 메뉴를 준비를 한 거예요. 일단은 녹차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네네. 요거는 아주 손쉽게 집에 뭐 녹차 이런 티백으로? 거 다 티백 있으시잖아요. 네네네네. 요거 한 2개 정도를 준비하시는데 두 개로? 2개 정도를 물 4컵에 네 컵? 이렇게 해서 좀 한 1, 2분 정도 우려 놓으시면 네. 요거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고기를 준비를 할 건데요. 우둔살이죠? 네네. 고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지금 우둔살이에요. 네. 제가 장갑 좀 낄게요. 이거는 뭐 핏물 제거합니까? 네, 핏물을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우둔살은 지방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훨씬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데 좋거든요. 네. 이렇게 pit물을 빼놓은 요 고기를 이렇게 한 4토막 정도로 나눠주세요. 어우, 쓱쓱 설리네요. 네. 그래서 네 토막으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이렇게 썰어 놓으세요. 네. 자, 이렇게 썰었으면 이 고기를 찬물에 한번 담궈요. 왜 또 물 뺐잖아요. 핏물 뺐잖아요. 그러니까 15분 정도 이렇게 썰은 다음에 한 담가서 핏물을 마저 빼고 마저 나서 빼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아까 요 만들어 놓은 녹찬물 있었죠. 네. 요 녹찬물을 이렇게 지금 끓였어요. 네. 끓인 거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세요. 그냥 텀벙텀벙 넣기만 하면 네네, 되나요? 넣으세요. 네. 이런 자,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다 넣고 그래서 요거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끓이게 되면 네. 이 옆에 이렇게 끓고 있잖아요. 옆에 지금 끓고 있는 거 보이시죠? 쪼그라들었네요. 보세요. 자, 지방이 없고 살코기만 있기 때문에 좀 아주 빠졌어요. 맛있게 이렇게 익혀지죠. 네. 자, 이렇게 익혀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녹찬물에 고기를 삶게 되면 우리가 갈색 지방 활성화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고기에 잡내가 일단 없고요. 그다음에 고기의 풍미를 이렇게 쫙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아주 맛있어요. 녹차. 자, 녹차로 그다음- 삶아야지 그게 나온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꽈리고추예요. 네, 꽈리고추로. 그다음에 고추도 이게 갈색 지방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꽈리고추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홍고추. 붉은 고추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마늘 하나 더 넣게 되면 이것도 또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양념장을 준비해야 되겠죠. 네. 양념장 준비하는데 제가 오늘 양념장의 법칙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아, 또 법칙을 또 스스로 만드셨군요. 네. 어떤 법칙입니까? 제가 아까 녹차 요거 4컵이라 그랬잖아요. 네. 4컵. 그쵸? 그래서 녹차 오늘은 4컵. 다 444 법칙이에요. 444? 네. 법칙. 네. 국간장 4, 네. 국간장 4, 진간장 4, 진간장 4, 청주 4. 청주 4, 이게 4라는 얘기는 4큰술이란 얘기예요. 네. 맛술, 맛술 4. 그다음에 조청 또는 올리고당 4. 이렇게만 딱 준비했어요. 네. 어머님들 아유 저 3큰술 넣나 2큰술 넣나 좀 헷갈리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냥 딱 4로 통일을 했어요. 네. 굉장히 쉽죠. 444.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려면 네. 법칙이 444 네. 법칙으로 가시면 자,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기가 이제 끓었어요. 네. 고기가 끓었으면 이제 이제 양념장 여기에다 넣어야죠. 양념장을 넣어야 돼요. 네. 자, 국간장, 4, 그다음에 진간장, 4, 네. 그다음에 청주, 4, 네. 그다음에 맛술, 4. 아, 고기 사러 가. 그다음에 올리고당까지 네. 4를 네. 넣었어요. 자, 444 법칙을 이용해서. 근데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가요? 왜 이게 처음부터 그냥 간을 하지 못하러 이렇게 중간에 고기가- 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네.
궁금하시죠? 네네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고기는요, 처음부터 간을 맞춰서 조리게 되면 고기가 단백질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짠 성분, 소금기가 좀 들어가니까 나트륨 때문에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부드럽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익히고 난 다음에 이제 간을 다음에? 맞추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간이 좀 되어서 이제 끓게 되면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꽈리고추. 꽈리고추 먼저 넣고, 그다음에 붉은 고추. 그다음에 붉은 고추 넣고. 네. 마늘은 편 쓸지 않고 그대로 넣네요. 왜냐하면요, 요게 마늘이 졸여지면서 요게 또 살캉하게 익혀지면 요게 또 맛있어요. 그거 먹는 또 맛은 그래서 뭐 이렇게 재미로. 해서 같이 이렇게 좀 졸여주세요. 근데 어느 정도 졸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어느 정도 바싹 졸일까요? 혹시 어느 정도껏 조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네. 하면 안 그러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졸이냐면은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제 고기 조림은 사실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한 번씩 데펴 먹잖아요. 아무래도 기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무 많이 졸이게 되면 이게 짜지겠죠. 그래서 심심하게 졸이기 위해서 이렇게 꽈리고추나 홍고추나 마늘 넣고 난 다음에 딱 5분간만 끓여서 완성이에요. 포인트구나. 네. 야. 5분간만 끓이시면 5분간만 꼭 끓이셔야 됩니다. 네. 지금 끓이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야. 근데 그렇게 요 해서 마지막에 요 소금을 넣는 모양이에요? 아, 마지막에 소금은요, 제가 왜 마지막에 소금을 넣냐면, 그 소금은 나중에 간 맞추기 위해서 넣는데, 간 제가 맞추기 보니까 위해서? 굳이 간 맞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소금은 그냥 나중에 혹시라도 꽈리고추에 간이 조금 덜 뱄다 이러시면, 그때만? 그때 넣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요 옆에 보면요. 5분 뒤가 바로 5분 이 뒤가 모습이죠? 딱 이렇게 됐죠. 아, 완성이 된 거예요? 네. 벌써 완성이 됐죠? 고기는 고기대로 이렇게 잘 익혀졌고요. 맛있겠다. 양념이 그다음에 쏙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꽈리고추하고 홍고추가 여기 곁들여지니까 굉장히 색감도 이쁘고요. 이뻐요. 그다음에 아까 마늘 걱정하셨죠? 네네네. 마늘이 아주 살캉하게 잘 익었어요. 요거 이제 고기 제가 쪽쪽 찢어서 완성 그릇에 담아 볼게요. 네. 장조림. 그렇죠. 요거 손으로 찢어야 더 맛있잖아요. 그쵸? 손으로 찢어야 맛있죠? 한번 찢어 보실래요? 네네. 자, 우리 집에서 해먹는 장조림하고 같은 건데 그쵸. 거기에 꽈리고추가 들어가고 그렇죠. 예. 네, 홍고추가 들어가고 예. 대신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갈색 지방 활성화 시키려면 이런 식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이 없는 고기 우둔살을 조금 사용했다는 네. 거. 네. 요게 좀 다르죠. 야 향이 양념 향이 이렇게 싹 배어 올라오는 게 네. 장조림은 사실 저렇게 고기를 쪽쪽 찢어서 맞아요. 찢어 놔주는 먹어야 게 좋은데 맛있어요. 맞아요. 예전에 없어. 어머니하고 같이 살 때는 꼭 찢은 고기였는데 집사람하고 사니까 꼭 칼로 벤 거더라고요. 자, 이렇게 찢어놨으면 요거 한번 잡숴 보세요. 네네. 요거랑 고기랑 꽈리고추랑 같이 이거 잡숴 보세요. 이 맛이 좀 달라요. 어때요? 그쵸? 고기가 굉장히 풍미가 있고, 잠깐 했는데 이렇게 맛이 다 배어요? 그쵸? 자꾸 집어먹지 말고요. 계속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시면 네. 우리가 아주 맛있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 확 시켜주는 그런 메뉴가 하나 탄생이 됐죠. 아이고. 네. 녹차, 소고기 우둔살, 고추. 이게 갈색 지방을 확실하게 만드는 겁니까? 네, 아주 이제 좋은 식재료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녹차는 이제 떫은 맛이 나는 이제 카테킨 성분이 많은데요. 이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죠. 그런 신진대사를 이제 활발하게 하면서 체지방을 자체적으로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욕도 이제 떨어뜨리는 작용도 하죠. 그리고 이제 고추와 마늘이 들어갔는데 고추와 마늘에는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나 알리신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역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신경계를 자극을 해서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고 에너지 대사율을 높이는 작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이제 육고기를 모조리 끊는 분들이 계신데 적절한 이제 근육량은 이렇게 체지방을 이렇게 줄이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고기를 꼭 끊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 이제 방금 선택하신 소고기에 들어있는 L-카르니틴은 섭취를 해서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되면서 에너지 대사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칼로리가 소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우둔살을 선택하셨잖아요. 지방이 없는 고단백 식품은요.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조차 안심하고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음 요리 준비. 그 다음에는요, 네.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최적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추석 때 사과 선물 좀 많이 받으셨죠? 사과.
뭐 박스채로 받고 배 그러셨어요? 많이 남죠. 좀 갖고 나오시지. 아이고. 아유. 이렇게 사과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이 사과 껍질에는 우루솔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우루솔? 네, 우루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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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우루솔산. 성분 자체가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황태포거든요. 황태포는 아시다시피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요것도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 두 가지 가지고 황태포, 사과채 무침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좀 제목들이 다 무침입니다. 녹차물로 삶은 우둔살 고추 조림. 네. 이번에는 황태포 뭐라고요? 황태포, 사과채 무침. 황태포 사과채 무침. 네. 네네, 알겠습니다. 쉽죠? 10대로 노력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요게 지금, 황태포잖아요. 황태포를 이렇게 미리 찢어놓은 네, 걸로. 좀 찢었어요. 아니면 요새 그 차례 지내고 남은 부거포 많잖아요. 네, 그거 네. 그냥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냉동실에 보면 황태표 조금씩 있더라고요. 예, 요거 예. 준비하셔서 이렇게 손가락 길이만큼, 굵기만큼 이렇게 짤룩짤룩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근데 요걸 그냥 바로 하면 안 되고요. 왜요? 요게 지금 쌀뜨물이거든요. 쌀뜨물 또 이용하시네. 네, 쌀뜨물로 요거를 좀 적셔주세요. 그래야 부들부들해지겠죠. 저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쌀뜨물을 이용하는 건데 전분 때문에 어우, 아시는구나. 나날이 이제 요리 네. 상식이 막 넘어가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부들부들하게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어. 자, 그럼 이제 이게 불려졌어요. 그럼 이제 먹을만 하거든요. 다 먹었네. 그렇죠. 쌀뜨물. 다 먹었어요. 어. 그렇죠? 완전히 부들부들해졌어요. 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양념을 했을 때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사과를 씻을 때 네. 어머님들이 보통 이제 사과 씻을 때 깨끗하게 씻는다고 이제 솔질 해갖고 깨끗하게 씻으시잖아요. 네네. 뭐 어떤 분들은 베이킹 소다 베이킹 같은 소다. 데다가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식초. 네. 식초 아시는구나. 네. 마지막 헹군물에 식초를 넣어서 약간 이제 뽀득뽀득하게 닦아내면 뽀득뽀득 이물질이 완전하게 없어지고 껍질까지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껍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아까 인솔린산. 우루솔. 우루솔산. 인솔린산이 아니라 우루솔산. 우루솔살. 네, 그것 때문에 우루솔산. 아무래도 갈색 지방 활성화가 되니까 이 껍질을 그대로 이용하시는데요. 요거를 제가 요렇게 만들어놨군요. 네, 이렇게 미리 좀 썰었어요. 보세요. 굉장히 뭐랄까 아삭아삭하게 아주 맛있어 보이죠. 언제 했는데 이게 이 갈변이 안 됐어요? 왜 사과는 왜 색깔이 금방 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말씀드리려고요. 뭐. 제가 왜 갈변이 안 됐냐면 불과 지금 요거 썰어놓은 지 한 30분 정도 됐는데 금방 되는데. 30분 정도 되면 벌써 누렇게 뜨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생수 2컵에다가 네네. 설탕 1큰술을 넣고 설탕물을 만들었어요. 설탕물에다가 넣으면? 그래서 설탕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놓으면 사과가 사실 약간 풋사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맛도 있는데 그 신맛도 감해줄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놓은 사과기 때문에 갈변을 이렇게 좀 막아주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됐어요. 설탕물이구나. 자, 그럼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되거든요. 네. 양념장을 네, 이번엔 법칙 없죠? 사사사? 네, 요번에는 그냥 집에 있는 양념장 그대로 다 쓸 거예요. 그대로 다 씁니다. 자, 요 고춧가루 먼저 고춧가루 넣고요. 먼저 넣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건 뭐예요? 뭐 같아요? 냄새가 아무도 냄새도 안 나는데? 물이에요. 다시마 올린 거. 다시마. 무슨 마술쇼 같아. 그다음에 요거 간장. 간장이에요. 그냥 집에 쓰시는 그냥 진간장 쓰시고요. 네, 그다음에 고추장. 네, 고추장을 좀 넣으세요. 고추장을 고추장 이렇게 넣고요. 넣고 요게 맛술이거든요. 맛술 들어가야 넣고,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요게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북어포가 이 황태포가요 고소하고 맛있긴 한데 비린 맛이 조금 올라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예민하신 분. 예, 네. 요게 다진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로 네. 잠재운다. 네, 요거 아주 맛있거든요. 여기다가 다진 마늘 좀 넣을게요.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북어포니까 윤기가 있고 살짝 단맛이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이 물엿을 뭐예요? 조금 넣을 거예요. 물엿을 네. 또 살짝 또 넣습니다. 윤기가 또 짜르르하죠. 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다 됐으면 요거에다가 제가 장갑 하나 먼저 끼고요. 네.
준비하는 채소들은 집에 만약에 양파 있으시면 양파 아주 곱게 채 썰어 놓고요. 그다음에 저는 색깔을 조금 내려고 쪽파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쪽파도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네. 자, 그다음에는 아까 물에 불려놨던 북어를 이렇게 그냥 물기만 자근자근 조금 짜서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양파 넣고 먼저 조물조물 묻혀요. 이렇게 묻히면 양념 간이 쏙쏙 배겠네. 북어에 쏙쏙 배어서요. 이게 굉장히 맛있거든요. 요거 채로 먹으면 맛있겠는데요? 네, 근데 그러면 사과는 언제 넣을까요? 가만 있어봐. 쪽파도 좀 안 들어가고 사과도 안 넣었네요. 네, 요게 이제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넣어야 돼요. 요걸 또 자. 숙성시킵니까? 아니면 그냥 아니요, 바로 넣을 건데요. 바로 넣을 건데 여기에다가 먼저 참기름 먼저 아하. 넣고 그다음에 요거 들어가야죠. 요거 쪽파 넣고 네. 그다음에 사과 좀 건져 주실래요? 네. 물기 없어야 돼요. 네, 물기 없어야 돼요. 네. 물기 없어 털어서 이따가 넣으세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버무리세요, 그냥. 마지막에 사과 네. 들어가고. 마지막에 사과. 왜냐하면 마지막에 사과를 넣어야지 안 그러면 황태포에 간이 좀 덜 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설탕은 일부러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물엿도 넣었지만 사과의 단맛이 그냥 먹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깻가루 네, 깨. 이렇게 이쁘네. 뿌리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간이 좀 모자랄까 싶으면 소금으로 간 맞추시면 되는데요. 제 생각엔 간이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게가 아삭하면서도 요게 네. 단짠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요 황태포 사과 무침은요. 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 하면 바로 먹기 직전에 네. 무쳐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바로 먹어야 맛있는 네, 거군요. 바로 먹어야 되고요. 먹을 만큼만 준비하셨다가 바로바로 직전에 잡수셔야 굉장히 맛있어요. 이 맛이죠? 네. 뭔 맛인지 알겠죠? 네. 네. 야, 촉촉하면서 이게 단물도 그리고 좀 약간 짭조름하면서 맛이 네. 싹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사과가 또 딱 감싸주니까 아주 먹으면서도 먹음직스러워서 이게 또 아주 최고의 밥 반찬이 되겠죠? 맛있겠다. 최고네요, 네. 이거. 아, 밥 반찬 이거 최고인데 오늘 저녁 이거 좀 해주면 좋겠는데. 향이 여기까지 나요. 자, 저거 담는 동안 네. 레시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야, 맛있겠죠? 네. 저 우둔살 조림. 네. 고추와 함께. 그렇죠. 우둔살 고추조림과 황태포 사과채 무침. 맛있을 것 같아요. 밥 반찬으로 정말 최고죠. 아주 좋죠. 왜냐하면 이제 좀 가을 되니까 네. 입맛이 좀 살아날까 싶은데 먹을 게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럴 때 갈색 지방도 활성화시키는 네. 아주 건강한 음식 잡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황태포 사과채 무침도 굉장히 맛이 궁금해요. 네. 이게 아삭아삭 씹히는 네. 맛이 아주 좋아서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저 추석상 다시 받는 맞아요. 완전 가을이에요. 네. 가을 느낌이 네. 나요. 가을 자, 가을이에요. 우리 요 우둔살 조림부터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이거 먼저 만들었으니까. 우둔살 이 조림 제가 좀 전에 먹어봤는데 국물에 탁 적셔서 딱 잡수세요. 한번 적셔서. 네. 고기가 우둔살인데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녹찬물에다가 삶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굉장히 결이 또 지방이 없다 보니까 약간 퍽퍽할 수 있는데 녹찬물에 한번 삶았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기 맛이 부드럽고 고기에 풍미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그래서 부드러워요. 꼭 녹찬물 이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짜지도 않고 굉장히 맛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삼삼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삼삼해서 밥 반찬으로 아주 좋아요. 아, 계속 손이 가네. 이거 진짜 이거 최고야. 아, 이거 좀. 보통 장조림은 네. 가닥을 찢어서 조금 먹어야 간이 맞는데 이거는 한 두세 개 먹어야 되겠네. 삼삼해요.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먹어요. 이게 마늘 마늘이 맛도 맛있죠. 새캉하게 익었다는 그쵸. 표현이 잘 딱인 것 익었어요. 같아요. 네. 네.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데 마늘에 알리신 매운맛을 없애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약간 매운맛이 살아있으면서 그렇게 맵지도 않고 너무 맛있게 잘 그래서 익었습니다. 오둔살하고 같이 잡수시면 이게 식궁합이 좀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밥 반찬으로도 좋지만 이건 뭐 그냥 심심하게 술안주도 아주 좋습니다. 이거 국물에다가 밥 싹 비벼서 아, 그쵸. 아주 그 좋죠. 위에 반숙 팍 올려가지고 네.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황태채 이 무침은요. 네. 사과 들어간 게 진짜 신의 한 수예요. 한번 그때까지 먹어보자. 무침보다 먹으면서 마지막에 끝 마무리가 사과가 아삭아삭하게 소리까지 아주 이뻐요. 네. 최고의 반찬이네요. 좋네요. 황태찜. 네. 이게 그냥 황태채만 먹게 되면 사실 약간 퍽퍽할 수도 있고 그 양념장 때문에 잠깐 맵게 느껴질 수도 맞아요.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과가 같이 곁들여지니까 네. 매운맛은 싹 없어지면서 그러게. 그 사과의 그 상큼한 맛이 황태채랑 어울리면서 아주 궁합이 아주 기가 그러네요. 막히지요. 황태채를 물에 불려서 부드럽기도 하지만 사과랑 같이 곁들이니까 네. 이렇게 퍽퍽한 맛이 전혀 네. 없어요. 야, 사실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추석상 맞아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댁은 그래 이번 추석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먹기만 하고 왔어요. 이런 너무 죄송하게 살만 찌고 와서 이거 한번 나중에 해드려야겠어요. 어르신들도 좋아할 것 같고요. 약간 꽈리고추 알싸한 맛도 되게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죠. 황태포랑 이 장조림을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더 맛있어요. 네. 먹어봐요 빨리. 떨어지기 전에.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풍미가 있다고 하신 것처럼. 오. 사과도 잘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다 못 드렸던 게 네. 황태포도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 저지방이면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은 그쵸.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니까 이걸 림 프로테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일상적으로 있는 것 중에 고단백 식품 잘 드시면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꽈리고추를 하나씩 씹혀주면은요. 네. 그 맛이 또 아주 독특해서 밥을 한 숟가락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밥 반찬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밥도둑인데요? 그렇죠. 네. 외국 소리가네요. 오. 근데 밥도둑인데 사실은 짭짤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게. 그러니까 밥을 많이 안 먹고도 반찬으로만 배를 채울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느꼈어요. 네. 추석 인심 넉넉하구나. 네. 오늘 먹을 시간 충분하게 주시네. 감사합니다. 고기 양도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 걸 빨리빨리 가고 네. 요걸 좀 충분히 먹겠고. 아, 정말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항상 딱 차려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백색 지방을 태워버리고 네. 갈색 지방을 늘려서 네. 우리 몸을 건강하게 그 좋은 지방으로 채우자 이런 네, 주제였거든요. 맞아요. 네, 네. 네. 거기에 맞는 음식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네. 운동도 같이 해보고 네. 차도 마시고 이랬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맛있었어요. 네. 오늘도 명절 연휴 후유증이 좀 남아있을 수 있어요. 낮에는 그래도 het살이 굉장히 따갑지만 그래도 이런 햇살은 한번 온몸으로 느끼셔야 되니까 네. 산책 잠깐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책할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내일 아침 8시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